만약 여러분이 이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도 문의나 상담, 고객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채널을 새로 시작했고 첫 영상 10개 만에 구독자 수천 명과 수십 명의 유료 고객을 만들고 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어도 고객이 생기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해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있어요. 직접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고 강의나 물리적인 상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구매자를 모으기 위해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를 모으기 시작하죠. 엄청난 떡상은 아니어도 분명 누군가는 내 영상을 봐주고 가끔씩 댓글도 달아줘요. 그런데도 정작 문의는 안 생기고 상담도 없고 구매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조회수가 부족한 건지, 내 채널 포지셔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타겟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상품 자체가 별로인 건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잠재 고객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유튜브에 들어가죠.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건 직접 검색을 하건 결과적으로 우리 채널의 영상을 한번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데? 이 사람 말 잘하네. 내용 좋네. 하고 가끔씩은 댓글도 달아줘요. 영상 잘 봤다. 도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한번 전달했으면 바로 우리의 상품을 구매해주냐? 보통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돈을 쓰진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움직이죠. 영상을 한번 봤으면 이 사람의 다른 영상도 몇 개 더 확인해보고 채널도 한번 들어가보고 상세 페이지도 들어가보고 고객 후기도 찾아보고 정말 이 사람이 믿을만한지 확인한 뒤에야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결국 구매는 첫 접점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접점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고객을 만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조회수가 낮아서보다는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구조라서 라고 보게 됐어요.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가일수록 고객이 져야 되는 리스크가 큰 상품일수록 그건 더더욱 심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고객을 만들고 싶다면 무조건 많은 사람이 봐주는 영상, 떡상하는 영상, 조회수 높은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소수가 보더라도 한 번 본 사람이 또 보게 되는 그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청자를 고객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영상을 봐주느냐보다 한 번 본 사람의 재방문을 만들 수 있냐 없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지표는 조회수가 아니라 재방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튜브를 통해 재방문을 만들고 시청자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유튜브 도움말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든 꾸준히 채널을 방문하여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든 앞으로 해당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영상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민수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제 영상을 한번 시청했어요. 본인이 직접 클릭을 했고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이렇게 판단해요. 민수 얘 이 사람 영상에 관심이 있나? 이 사람 채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민수에게 제 채널에 있는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더 추천해줍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이 사람 영상 저번에 좋아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여기서 민수가 또다시 클릭하고 또다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면 유튜브는 점점 이 채널 민수랑 정말 잘 맞는구나 라고 학습을 합니다. 반대로 추천을 해줬는데 클릭도 안 하고 시청도 안 한다면 저번에 봐줬던 건 그냥 일시적인 관심이었나 보다 라고 판단하면서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점점 끊어버립니다. 결국 알고리즘의 추천을 유도해서 재방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시 추천해줬을 때 민수가 실제로 클릭하고 시청해주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매번 민수가 클릭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만드는 모든 영상을 민수 맞춤형으로 만들면 돼요. 이게 바로 재방문의 핵심이에요. 재방문이 잘 생기지 않는 채널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한 영상, 다음에는 저 사람을 위한 영상, 그 다음에는 모두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알고리즘도 이 채널이 누구를 위한 채널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실제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도 나를 위한 채널은 아닌가 보다. 가끔씩 내 얘기는 해주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여 라고 생각하고 재방문을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널 초반부터 알고리즘과 시청자에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청자 프로필을 확실하게 정해서 이 사람만을 위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상적인 시청자 프로필을 정하는 겁니다. 이 프로필을 정하기 위해선 딱 4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지, 그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이들이 이루고 싶은 상황은 뭔지, 그리고 그걸 막고 있는 벽에는 뭐가 있는지 이 4가지만 정하시면 알고리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제 채널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 채널의 시청자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오너이고요. 이들의 현 상황은 유튜브로 고객을 모으고 싶지만 영상을 아무리 올려도 고객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 상황을 깨부수고 매 영상마다 고객 문의와 전환이 꾸준히 생기는 상태로 가고 싶어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 정의, 퍼널, 조회수 부족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두면 제 채널의 정체성은 뭐고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매우 명확해집니다. 이 그림이 마치 나침반 혹은 하나의 기준처럼 작용하면서 제가 다루는 주제, 제가 해결하는 문제도 전부 이 사람만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잠재 고객이 아닌 사람들은 빠지고 정말 제가 원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객 전환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명확한 고객 정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재방문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유튜브는 항상 내 채널만 추천해주지는 않아요. 민수가 내 채널을 봐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에도 내 채널을 추천해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같은 분야에는 더 큰 채널, 이미 팬층이 두터운 채널, 시청자들과 좋은 신호를 많이 쌓아둔 채널이 추천을 더 잘 받는 경향이 분명 존재합니다. 결국에 반복 접점을 만드는 걸 알고리즘에만 온전히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비즈니스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플랫폼이 100% 결정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방문을 만들고 고객 전환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유튜브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채널들을 보면 거의 항상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눌러보면 무료 전자책을 주겠다, 매주 인사이트를 담은 뉴스레터를 보내주겠다, 무료 강의를 열어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이걸 보내주려면 너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가 필요해 라고 써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이메일이랑 전화번호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반복 접점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서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존하면 내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 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을 못 타버리면 내가 아무리 메시지를 열심히 만들어도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메시지 전달을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닿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케팅 분야의 대가 러셀 브런슨도 모든 트래픽의 목표는 결국 내가 소유한 트래픽으로 바꾸는 거라고 얘기하죠. 플랫폼을 거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플랫폼 위에 빌린 트래픽이고, 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내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트래픽이야말로 소유한 트래픽, 즉 진짜 자산이라는 거죠. 결국 유튜브의 역할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만들 때는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며칠을 쓰죠. 그런데 이메일을 하나 보낼 때는 길어봐야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분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다시 접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회수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유튜브가 영업 그 자체라기보다는 영업이 시작되는 공간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입구에 가깝다는 거죠. 영상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을 내 세계관 안으로 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메일이나 커뮤니티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시청자가 한 번만 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양만큼 다시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반복 접점을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내용이 조금 많았으니까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고객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봐주느냐 보다 한 사람이 얼마나 반복해서 봐주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상적인 고객 프로필을 정해서 오직 이 사람만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알고리즘이 같은 사람에게 계속 추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메일이든 전화번호든 커뮤니티든 우리가 원할 때 직접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빌린 트래픽을 내 자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내 마케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거쳐서 내 영업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입구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고리즘이 밀어줄 때만 잠재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는 내가 원할 때 접점을 만들고 신뢰와 관계를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을 실제로 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이 내부를 어떻게 설계해야 유튜브 조회수가 아니라 실제 고객으로 이어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플랫폼 밖에서 영업하는 시스템이 없거나 이걸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현재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